데이트는 찾았으니까 좀 먹고 세계 공항 다 돌아다녀봐도 정말 한국 공항이 대단해요. 좀 더워가지고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면 실내가 좀 춥잖아요. 그래서 긴팔을 꼭 비행기 탈 때는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요, 미국을 다닐 때는 왠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공항에 입국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를 입국할 때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미국의 이민국,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입국 신고를 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너 왜 왔어? 약간 이런 느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어떤 그런 거. 요즘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습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 모습에서도 사실 별로 겸손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그 미시간에 살 때 몇 번 그 백인들한테 이유 없이 이 동양인이라고 당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찝찝함, 그 자존심 상함, 그게 참 대단하죠. 근데 여기 미국에 오래 살던 사람들도 사실 이제 저 아들도 그래요. 아들도 여기서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뭐 박사과정까지 꽤 오랜 시간을 여기서 살면서도 영원한 이방인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 나라가 아닌 데서 오는 느낌. 근데 이제 이게 내 나라가 아니라도 이제 동남아권에서 살고 그런 사람은 약간 외국인으로서 우월적 지위 같은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 나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인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분명히. 반면에 미국에서 동양인으로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발음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저 동양인이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 때는 또 그만큼 대우를 많이 못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뭐 파키스탄이나 뭐 네팔, 딱 봐도 좀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일하러 온 사람 같은 사람인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죠, 대우받기 힘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미국 와갖고 그런 대접을 받다 보면은 한국 가서 그런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이들도 내가 미국에서 겪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몽골 사람은 거의 완벽하게 한국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국말까지 완벽하게 한다. 그러니까 몽골 2세, 엄마 아빠가 몽골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럼 그 아이는 뭐 말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뭐 대만 사람이라든가 화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차별 대우 안 받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보면은 뭐 같은 그 백인들,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온 사람인데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 차별 안 받죠. 영어를 조금 어눌하게 해도 그런 거 유럽 계열에서 온 나라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서럽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1987년, 8년 그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KBS에서 세계시장 남미 편, 그래서 남미, 콜롬비아, 페루,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의 시장을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그때 남미를 가려면은 LA 공항, 바로 이 공항이에요. LA 공항에서 하룻밤은 자고 갔거든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국을 하는데, 저는 이제 리포터로 갔으니까 뭐 돈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다 방송국에서 뭐 경비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얼마 갖고 왔냐 그래도 얼마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러더니 따라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굴려가서 거의 온몸을 수색을 당했는데,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 굿모닝 팝스 할 때였나? 굿모닝 팝스 할 때 아니었구나. 네. 어쨌든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KBS에서 취재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 좀 우쭈우쭈 해주는 거 있잖아. 근데 명색이 그래도 리포터, 기자잖아, 기자. 기자라고 했는데, 야, KBS 그게 뭔데? 기자? 야, 웃기지 마, 따라와. 그러면서 온몸을 뒤지는데, 그 모욕감 같은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서러워요, 서러워.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조지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법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조금 이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막 울분하잖아요. 심지어 그 대통령께서도 그 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나라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도 꽤 많지 않느냐. 그리고 그 뉘앙스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할 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약간 이런 뉘앙스였는데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몰래 학원에서 영어 강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누가 신고하잖아요. 바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 추방 명령 내립니다. 벌금 물리고 아니면 추방 명령.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오성식 영어학원 그 학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때 조금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 학원 강사들이 어느 날 그냥 도망을 갔어. 그런 일 자주 일어납니다. 학원 강사들이 그냥 뭐 하여간 그냥 놔두고 그냥 뭐 안 나타나.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랴부랴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수업이 펑크나게 생겼으니까 한 달이라도 조금 우리가 여행 경비 다 될 테니까 좀 오게 해달라. 그래서 왔는데요. 그거를 또 옆에 있는 학원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와서 그 사람 추방시키고 저는 벌금 내고 그래서 학원 문 닫았습니다. 속 시끄러워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관광 비자라든가 합법적이지 아니한 비자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그걸 다 막 검사하고 잡아들이고 그거는 못하죠. 근데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은 갑니다. 우리나라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가서 비자 검사 다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비자가 아니고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일을 하면은 다 잡아갑니다. 실제로 잡아갑니다. 예.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 원칙이죠. 원칙이지.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이번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 거는 제가 대충 이해하기로는 합법적인 비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쿼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이제 그런 에스타 비자, 전자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으로 따지자면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제도를 고치고 난 다음에 직원을 파견했던 것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요, 정말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법에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 저는 저 카스에 근무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거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민족 국가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단일 민족 국가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끼리 느끼는 법 위에 어떤 그런 흐르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단일 민족 국가, 한민족, 우리는 우리끼리 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귀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꼭 단일 민족 국가는 이제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간 그런 성향들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규정주의는 아닙니다. 예, 규정도 있고 법도 있고 그러지만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에도 인정이 있고 온정이 있고 우리는 그래요. 법을 해석할 때. 근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다민족 국가는 그거를 규정으로 통솔하지 않으면은 이 다양한 민족성의 그런 거를 다 헤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대학원에서 제가 미시간주 대학원에서 시험을 볼 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예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다음에 5가지 가운데서 너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세 가지를 뽑아서 논하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뭐 SK증권, 뭐 현대자동차, 자 이런 5가지 주식 가운데 너가 생각하는 미래의 유망한 주식을 3가지를 뽑아서 너의 생각을 논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라고 치자고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치자. 저는 그때 어떻게 쓴 줄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5개 문제를 다 찔끔찔끔 답을 다 썼습니다. 예, 아는 대로 그냥 다 썼어. 그 여러분이 만약에 채점관이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채점을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음 5가지 중에서 네가 3가지를 골라서 논하라 이런 문제예요. 예. 근데 나는 5가지를 다 논했다고요. 조금 아는 대로. 예. 그 여러분이 만약에 채점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근데요,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교수한테 가고 왜 이 점수가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너는 3개만 답하라고 그러는데 5가지를 다 썼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위에서 하나, 둘, 3개에 대해서만 채점하고 나머지 2개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고마운 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은 또 이렇게 너 5가지 가운데 3개만 적으라 그러는데 왜 5가지를 적어서 빵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수님 같으면은 인정이자 정의.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이만큼 많이 아는구나. 그러면 5가지 중에서 적어도 제일 잘 쓴 3개를 기준으로 아마 점수를 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좀 그럴 것 같아 왠지. 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친구가 영어를 못해. 그럼 내가 따라갑니다 교수한테. 그래서 교수님, 얘 내 친구인데 얘가 어쩌고 이렇게 갖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얘기합니다. 네가 왜 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왜 네가 왔냐? 그러면은 얘가 영어를 못해서 그거는 얘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네가 왜 얘 문제를 대신하냐? 살벌합니다. 뭔가 진짜 살벌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규정주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 제가 이제 카투샤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급이 병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중령, 대령, 별이 있고 막 그래.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계급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그냥 다 무력화시키고, 그러니까 군대 말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까라면 까 이런 거. 높은 사람이 쫙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로 쫙 이렇게 해결되잖아. 근데 이 서양 사회는요 우리만큼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각 맡은 부분에서의 짱이 그 사람이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버스 운전을 할 때는요 교장 선생님이 스쿨버스 운전사한테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 못합니다. 네. 스쿨버스에 관해서는 스쿨버스 운전수가 전 책임을 갖고 있는 짱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이 권한이 있는 거지 뭐 더 위에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우리는 지위상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이거 이렇게 그러면 싹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가.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이민국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행정 쪽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이쪽 나라 사람들의 분위기는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자가 제일 권위가 있습니다. 그걸 위에 사람이 찍어 누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서양에 살면서 느끼는 그 혼란 그리고 외로움, 힘듦 막 이런 것들이 그 문화적으로 낯설음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권 사람들이고 또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같은 데 가면은 말은 똑같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유교 문화권이고 또 불교도 상당히 있고 상당히 비슷해. 가족 중심적이고 막 이런 게. 그리고 뭐 동남아권만 가더라도 상당히 뭔가 비슷한 정서가 있거든요. 이 동양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 캐나다에 가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쪽 문화를 바라보면 남는 건 서러움이죠. 서러움.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거. 우리는 생긴 모양이 동양인이잖아요. 영원히 국적은 내가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캐네디안이 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미국에서 동양 사람이 살면서 그나마라도 제대로 된 대접 비슷하게라도 받으려면 첫째, 완벽하게 영어를 하거나 그러니까 1세대나 1.5세대는 그참 쉽지 않죠. 두 번째는 아니면은 내가 남자면은 와이프라도 백인 여자이거나 좀 그러면 조금 그러면 좀 낫죠. 좀 낫죠. 예. 그리고 드물게는 물론 동양 사람이라도 공부 많이 하고 영어 완벽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팔 사람이나 파키스탄 사람이나 인도 사람도 한국말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럼 함부로는 못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언어도 그만큼 완벽하게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이질 문화권에서 사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기서 오래 살던 교포들도 막 60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했던 사람들도 은퇴하고 나면은 한국 가서 살고 싶고 아니면 적어도 이 LA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거기에서 된장찌개 먹으면서 살고 싶고 그 현직에 있을 때는 맨날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하여간 영어 수업에서 백인들하고 살던 사람들도 은퇴를 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한국 커뮤니티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한국에 오면은 또 굉장히 낯설죠. 한 40년, 50년 비우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은 굉장히 또 낯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국에 가도 이방인, 한국에 가도 이방인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한국말 충분히 의사전달할 수 있고 한국말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생긴 모양이 한국 사람은 그래도 한국에 사는 게 좀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이 미국에 자식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친구들도 많고 미국의 커뮤니티 활동도 있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됐을 때는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은 여생을 미국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제가 주례주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요. 저는 하여간 이렇게 미국에 오면 참 멋있고 자연 좋고 거대하고 뭔가 배울 점도 많고 분명히 그거는 있는데 마음이 부근하고 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오쌤은 영어도 잘하는데 오쌤마저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 나가서 이 나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한국에 가면은 저는 그래도 한국의 그 리더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에 있으면 괜히 정말 뭐 여차저차도 교통사고라도 한번 나면은 이게 어떻게 해결하나 막막하고 깝깝하고 그러죠. 내 나라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불편하다, 편하지는 않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내가 오는 거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뭐 세계로 가는 이 창구가 미국이니까 미국은 그런 거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다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그냥 막 왜 왔어? 이렇게 막 튕기고 그러는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 또 미국에서 학위 받고 나면 미국에 주저앉아서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난 그게 참 아이러니하기는 해. 뭐 그렇게 환영도 안 하는데 그렇게 있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 살고 있는 조금 저소득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한국에 눌러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자, 새벽부터 이제 왔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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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두 번 더 가위바위보, 마지막 가위바위보. 쟤는 뭐 하나 싶겠다. 안녕히 계세요.